네, 증권가에서 발표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4종목 한번 준비해 봤고요. 준비된 종목들은 대웅제약과 SM코어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와 포스코 대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리포트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왔고요. 대웅제약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확실한 실적 개선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대웅제약 종목 관련 리포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의 수익성도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부진했던 종목입니다. 매출액은 2,574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 전문 의약품 매출 또한 1,842억 원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도입 품목인 당뇨병 치료제인 포시가와 항응고제 릭시아나 효과가 컸는데요. 일반 의약품 매출은 251억 원, 수출은 278억 원 등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47억 원으로 5분기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신공장 가동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원가율 상승과 경상 개발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순이익은 일회성 비용과 법인세 추납으로 역시 적자였던 작년이었습니다. 올해 수익성은 개선될 전망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조 262억 원으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겠습니다. 전문 의약품 매출은 7,173억 원, 일반 의약품 매출은 991억 원으로 예상되고요. 포시가는 418억 원, 릭시아나는 405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은 1,265억 원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고요. 최근에 미국 승인을 받은 나보타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은 455억 원, 영업이익률은 4.4%로 좋을 전망입니다. 외형 증가와 나보타 수출 증가로 판관 비율이 33.4%로 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 24만 원과 투자 의견 매수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입니다. 작년에 감소했던 영업이익이 48%가량이나 증가를 하면서 나보타 미국 수출 또한 2분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가가 부진할 때마다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도 된다는 리포트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네, 대웅제약 리포트 한번 만나보셨고요. 다음으로 현재가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웅제약 현재가 보게 되면 현재 보합권에서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일과 가격 변동 없고요. 19만 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대웅제약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제시해줬고요. SM코어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실적도 성장도 시작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시죠.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는 지난 1972년 설립된 자동화 물류 관련 토탈솔루션 제공업체입니다. 생산과 조립, 유통, 저장, 관리, 배송에 전 분야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클린 FA와 스마트 팩토리 분야 등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지난 2017년 1월 SK는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 신주 인수 및 주주 간 계약 등을 통해 SM코어의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는 SK 26.7%를 비롯해 권순욱 외 특수관계인 11.2%, 맥쿼리 투자신탁운용 8.4%, 기타 53.7% 등으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수주 악화가 실적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동사의 2017년과 18년 영업이익은 각각 5억 원 그리고 2억 원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공시된 수주만 1,300억 원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 기준에 수주 잔고가 약 1,000억 원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의 경우 신규 수주가 1,500억 이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반도체 관련 설비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데 SM코어는 SK하이닉스 후공정 물류장비 생산 라인업을 확보하면서 컨베이어와 AGV 그리고 스토커 등 신규 진입 성공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주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SK하이닉스 전용 트레이 OHT 제품 개발 등 후속으로 사업 확대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수주 증가 또한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여타 캡티브 마켓의 수주 증가 또한 예상되면서 매출 성장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수주 물량을 바탕으로 한 매출 증가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올해의 경우 SK하이닉스향 수주가 본격화되면서 SK그룹 캡티브 마켓향 수주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장성 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SM코어 리포트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SM코어 현재가 보게 되면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1%대에는 못 미치지만 강세 흐름이 시현되고 있습니다. 0.89%가량 주가 올랐습니다. 1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1,3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SM코어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레버리지 효과 본격화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해보시죠. 오늘 세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종목 관련 리포트고요. 동사는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실적이 매출액 1,88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3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좀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매출액의 경우 국내 및 해외가 고르게 성장하면서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이 해외 법인의 추가 반품 충당금 설정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던 작년 4분기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해외 법인의 추가 반품 충당금 설정은 일회성 요인이기 때문에 향후 일회성 비용 우려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오스템 임플란트는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 5,090억 원, 영업이익 400억 원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동안 영업력 강화 목적으로 인력 등이 늘어남에 따라 고정비가 대폭 증가되는 환경하에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손상각비, 반품 충당금 등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면서 매출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에 일회성 비용 등이 줄어드는 기저효과의 환경하에서 매출 증가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고정비 투자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올해부터 내수 및 해외 법인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향후에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의 견조한 성장 등이 세계 시장의 지배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편 동사는 지속적인 치과 관련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 시장 지배력 확대뿐만 아니라 종합 치과 의료기기 업체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정책 효과 수혜 및 레버리지 효과의 본격화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되면서 올해 주가 반등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전해줬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리포트 내용 한번 살펴보셨고요. 다음으로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보게 되면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1.09%가량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600원 정도 주가 내려갔습니다. 현재가 54,200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포스코 대우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주가 반등을 모색할 시점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해보시죠.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대우 관련 리포트고요. 동사의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 6조 2,95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117억 원, 그리고 컨센서스를 상회했던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중순 이후에 중단됐던 중국 해안가스 판매가 11월부터 재개됐기 때문인데요. 다만 암바토비 니켈 303억 원, 그리고 미얀마 호텔 305억 원 등 일회성 손상 차손 1,054억 원이 영업의 손실에 반영됨에 따라 향후에 추가 손상 처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사는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 26조 5,916억 원, 영업이익 5,580억 원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될 것으로 역시 예상됩니다. 이는 테이크홀페이 조항에 기인한 가스전의 물량 증가가 자원 개발 부문의 영업이익 상승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핵심 사업인 자원 개발에서는 미얀마 가스전의 성공을 발판으로 LNG 생산부터 판매, LNG를 이용한 발전까지 아우르는 LNG 밸류체인을 구축할 것으로 향후의 성장성 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탐사 중인 광구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생산까지 이어갈 계획이고요. 이와 더불어 LNG를 저장하고 재기화해 수요처로 보내는 LNG 터미널 투자 및 건설과 운영 사업에도 진출하면서 동사는 LNG 트레이딩과 터미널, 배관과 벙커링 및 가스 발전 사업에 이르기까지의 LNG 밸류 체인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동사는 글로벌 E&P사로 도약을 위해 5년간 총 10여 광구의 신규 참여 또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가스전 판매량 증가로 인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사는 주가의 반등을 모색할 시점이라는 분석까지 이어졌던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포스코 대우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대우 현재가 보게 되면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0.53%가량 하락하면서 10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18,7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포스코 대우였습니다. 네, 오늘도 총 4종목 짚어드렸고요. 앞으로 신중하게 투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실시간 차트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미중 무역 협상 관망으로 인한 소폭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오전에 있었던 특징주 4종목으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하나하나 함께 하시죠. 첫 번째 종목은 한프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소식에 오늘 한프가 강세였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한프 현재까지 강세 흐름이 시현되고 있고요. 9.37%가량 올라와 주면서 200원 정도 주가 더 올랐습니다. 2,33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프는 어제 충주 메가폴리스로부터 신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를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한프는 충북도와 경북도에 대규모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에는 충북도와 진천군 등과 함께 80메가와트급 수소 연료전지의 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5,250억 원을 들여서 진천군 덕산면과 용목리, 한목리 등 두 곳에 각각 40메가와트급 수소 연료전지의 발전소를 세울 계획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 진천 덕산 변전소를 거쳐 한국전력에 판매하게 되는데요. 진천군 전체 전력 사용량의 2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연간 1,820억 원, 20년간 3조 6,400억 원가량의 전력 판매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착공을 시작해 올해 말에 상업운전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보겠습니다. 진에어 종목인데요. 진에어의 경영 정상화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면서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진에어 현재가 보게 되면 6%대의 상승 흐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1,300원 정도 주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22,0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고요. 지난 5일 진에어에서 조양호 회장과 오문권 인사재무본부장이 사내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사내이사 2명과 사회이사 3명으로 이사회 구성을 바꾸게 되면서 오너리스크가 조금 줄게 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국토교통부 또한 새로운 항공사의 사업 면허를 허가하면서 LCC 경쟁에 대한 장벽을 푼 모습이라 진에어의 제재 해소에 대한 기대 또한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특징주입니다. 카카오 종목인데요. 카카오가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의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 출시에 오늘 강세입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카카오 현재는 하락 흐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0.47%가량 주가 내려가면서 500원 정도 주가 내렸고요. 10만 5천 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전날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삼천리 자전거와 알톤 스포츠와 손잡고 경기 성남과 인천 연수구에서 전기 자전거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올 하반기에 정식 출시에 맞춰서 서비스 지역을 늘리기 위해 지방자치와 단체와 협의 중입니다. 전기 자전거를 연말까지 3,000대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대성산업 종목인데요. 환경부와 서울시가 수도권 지역 모든 주택에 친환경 보일러 의무 사용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주의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대성산업 현재가 보겠습니다. 4.44%가량 올라가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5,17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성산업의 주가 상승은 정부의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정책으로 인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보일러 제품만 쓰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전일 밝혔습니다. 보일러의 대기오염 배출 기준을 만들어서 미세먼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안인데요. 기준에 못 미치는 보일러의 유통은 금지될 전망입니다. 대성산업은 계열사인 대선셀틱에너지스가 과거 서울시와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보급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혜미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네, 첫 번째로 미래컴퍼니입니다. 미래컴퍼니는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 계약에 관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241억 원 규모로 최근 미래컴퍼니 매출액 대비 13.29%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나노엔텍입니다. 나노엔텍은 작년 4분기 영업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매출액은 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약 6억 3천만 원으로 29.2% 줄었습니다. 또 당기순이익은 7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계속해서 CJ E&M 보겠습니다. CJ E&M은 스튜디오 드래곤 지분 매각 추진설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드라마 콘텐츠의 제작, 유통 경쟁력 제고를 스튜디오 드래곤 지분 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략적 투자가를 사업 전략 등으로 우선에 두고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공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제일연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연마공업은 보통주 한 주당 200원의 현금 결산 배당을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3.2%며 배당금 총액은 15억 원입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미래컴퍼니인데요. 전장보다 0.61% 하락세 이어지며 6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노엔텍인데요. 2.12% 상승했습니다. 5,29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CJ E&M 살펴보겠습니다. 0.95%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22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일연마인데요. 전장보다 0.79% 상승했습니다. 6,3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선익시스템입니다. 선익시스템은 OLED 연구용 장비에 관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29억 8천만 원 규모로 최근 선익시스템 매출액의 2.4% 수준입니다. 네, 이어서 CJ헬로 보겠습니다. CJ헬로는 자회사 하나방송을 흡수 합병하려고 했지만 최대 주주 변경 계약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결정을 철회한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진원생명과학 살펴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영국 내 바이오 업체와 플라스미드 DNA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18억 6천만 원이며 이는 2017년 매출 대비 6.8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신기계 살펴보겠습니다. 한신기계공업은 보통주 한 주당 35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선익시스템입니다. 전장보다 0.48%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CJ헬로 살펴볼 텐데요. 1.29%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9,2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원생명과학 살펴보겠는데요. 1.96%로 2% 가까운 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4,99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신기계입니다. 1.75%로 파란불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2,5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공시시간이었습니다. 네, 2019년 3월 7일 목요일 국내 시장 문 닫았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은 잠시 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우리나라와 중국 증시의 동조화 현상에 대한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한국과 중국 증시의 동조화 현상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정책과 수출 경기, 수급 여건의 차이로 인해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는 편, 상하이 지수는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기 부양책의 낙수 효과가 대중국 수출에 반영이 되면서 이 같은 현상은 머지않아 해소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과 중국 증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강한 동조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3월 들어서는 다릅니다.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인 반면 상하이 종합지수는 4% 이상 올라가면서 대조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뿐만 아니라 원화와 위안화 간의 동조화 현상도 최근 약화되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책 차별화가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중국은 감세 그리고 소비 부양책, 인프라 투자 등 각종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그러나 경기 부양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인데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차별화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출 상황도 다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수출 경기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중국 수출은 한국에 비해 굉장히 양호한데요. 자국 통화 기준 수출 증가율을 한번 살펴보면 중국의 위안화 기준 수출 증가율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원화 기준 수출 증가율은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의 경우 반도체 등 정보기술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한중 수출 경기 차별화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2분기 경제지표의 반등으로 안정적인 상승세에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보다 더 큰 폭의 세율 인하가 예고됐고 지방특별채 발행 물량 또한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 기간 동안 중국 증시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 나옵니다. 우선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내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이 예상되고요. 중국 경기 부양책의 낙수 효과가 2분기에는 대중국 수출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날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면서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차별화 현상도 점진적으로 약화될 전망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맞췄을지 확인해 보시죠.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0.45% 하락세로 장 마쳤습니다. 9.81포인트 빠졌고요. 2165.79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1.32% 하락 마감했고요. 736.83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약세 보인 가운데 우리 시장도 오늘 다 파란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있었습니다. 개인이 1,115억 원, 외국인이 3억 원 물량들 사들였고요. 기관이 1,136억 원 물량들 팔아내며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1,091억 원 물량들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540억 원, 기관이 319억 원 물량들 팔아내며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선물시장 가겠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개인이 1,091계약, 강한 매도세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2,039계약, 그리고 47계약 동반 매수하며 장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상승폭이 높았던 종목은 웅진인데요. 주당 250원 올랐습니다. 11%대 초반에 급등세 시현했고요. 2,510원에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빨간불로 거래되고 있고요. 8.65% 상승했습니다. 27만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코홀딩스입니다. 주당 11,000원 올랐습니다. 7%대 후반에 급등세 시현했고요. 15만 1,5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IHQ입니다. 어제까지 파란불로 거래가 됐다가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7.29%로 7%대 초반에 좋은 흐름 시현했고요. 2,135원에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대유 에이텍입니다. 주당 80원 올랐습니다. 7%대 초반에 견조한 흐름 보여줬고요. 1,195원에 장 마친 대유 에이텍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였던 종목은 한창이 보이는데요. 10.91%로 11% 가까운 급락세 시현했고요. 2,94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유양 DNU입니다. 주당 1,000원 떨어졌고요. 10%대 낙폭 시현했습니다. 9,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7%대 초반에 낙폭 시현했고요. 4,385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아스입니다. 어제까지 빨간불로 거래됐다가 오늘 급락세 시현했습니다. 7% 가까운 6.9% 빠졌고요. 1,3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던 종목은요, ELK인데요.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매각설이 있으면서 오늘 상한가 기록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주당 190원 오른 ELK였습니다. 네, 이어서 뉴프라이드입니다. 410원 올랐고요. 19%대 후반에 상승폭 시현했습니다. 2,480원에 장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빅텍입니다. 주당 550원 올랐네요. 18.77%대 상승폭 시현했고요. 3,480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투비소프트가 가장 약세를 보였고요. 18.9%로 19% 가까운 급락세 시현했습니다. 3,485원에 장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IM텍입니다. 주당 127원 떨어졌고요. 14%대 낙폭 시현했습니다. 766원에 장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10.2% 낙폭 시현했습니다. 1,585원에 장을 마친 크리스탈 신소재였습니다. 네, 양장시장 등등을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종별 마감 동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짚어보시죠. 코스피 마감 동향 보게 되면 오늘 하락세가 좀 짙었습니다. 상승세가 컸던 업종부터 한번 보게 되면 전기, 전자와 유통업종만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0.52%, 0.34% 각각 올라가면서 두 가지 업종만이 상승했던 코스피고요. 하락세 큰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정밀업종이 2.77%가량 빠지면서 가장 큰 낙폭을 시현했고 종이목재 업종 또한 2.31% 내렸습니다. 비금속 광물도 오늘 약세였습니다. 2.15%가량 하락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업종이 2%가 넘는 하락 흐름 가져갔습니다. 전기가스 업종도 약세였습니다. 1.58%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왔고요. 의약품 업종이 1.5%가량 내려가면서 1%대의 하락 흐름까지 가져갔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역시 하락세가 짙었고요. 상승한 업종은 섬유의료와 컴퓨터 서비스 업종 단 두 개였습니다. 섬유의료 업종은 0.09%가량 올랐고 컴퓨터 서비스는 0.05%가량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락세 컸던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 성장 기업들이 오늘 2.87%가량 빠지면서 3%대에 가까운 낙폭까지 시현됐고요. 출판 매체 업종도 약세였습니다. 2.72%가량 하락하면서 파란불 크게 들어왔습니다. 다음 비금속 업종 보게 되면 2.54%가량 하락하면서 급락세 연출을 했고요. 오락문화 업종 또한 2.51%가량 빠졌습니다. 다음을 기타 서비스 업종이 이었습니다. 2.37%가량 하락했고요. 마지막으로 제약업종이 2.03%가량 하락하면서 2%가 넘는 하락 흐름까지 가져갔던 오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온에어 3부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